복합은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있는 알록달록 아름다운 원색으로 칠한 집과 자갈 깔린 거리가 있어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부산 감천 문화마을보다 더 화려하고 다채로우며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면 비슷한 느낌이 아닐지 생각됩니다. 그러나 복합의 화려함 뒤에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주로 동남아에서 이주한 무슬림이 많이 거주하여 말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듯 여러 개의 이슬람 예배당인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슬람 기도 시간이 되면 모스크에서 울리는 아잔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국이 케이프타운을 지배하기에 앞서 네덜란드 동인도에 사는 농업, 특히 와인 산업과 무역, 어업을 통해 많은 부를 얻었으나 노예 무역을 통한 수익성 증대 또한 사업의 큰 영역이었습니다. 당시 노예 거래는 합법적인 사업이었으며 영국, 포르투갈, 아랍 출신의 노예 사냥꾼들이 아프리카 전역을 샅샅이 뒤져 노예를 확보했습니다. 잔지바르 등의 큰 노예 시장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인도회사는 아프리카 노예보다 인도, 동남아시아, 마다가스카르에서 노예를 확보했습니다. 주로 통치자와 상인에게 직물, 총기, 금속, 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노예를 제공받았습니다. 노예는 산업건설과 농장에서 필요한 노동과 가사에 동원되었습니다. 노예 대부분은 빚 대신에 팔려온 사람,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주민,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이었으며 납치되거나 유괴된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짐승처럼 노예 수송선에 태워진 채 케이프타운에 도착한 노예들은 동인도 회사에서 직접 활용하기도 했으나 경매장으로 옮겨져 건강과 평가받은 능력에 따라 보어인에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제공된 것은 헛간과 다를 바 없는 주택, 노동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 추위로 인해 노동력이 상실되지 않을 정도의 품질 낮은 옷이었으며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한 푼 받지 못한 채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모든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도 주인의 필요에 따라 가족 일부가 팔려나가 가정이 해체되었고 노예에 대한 채찍질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자유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가 된 사람들은 법적 권리가 박탈된 채 재산으로 여겨져 주인의 뜻에 따라 사고 팔렸습니다. 말레이로 불렸던 노예 대부분은 무슬림이었으나 이들에게 신앙의 자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끼리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 비밀리에 라마단 동안 기도와 금식을 하는 등 신앙심을 유지해 왔습니다. 노예를 통한 노동의 생산성은 형편없었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예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어 동기부여가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예는 식민지 농업 기반 산업의 중추였습니다.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에서 공장이 여기저기 나타났으며 이때부터는 맹목적인 육체 노동보다 생산성이 중요해졌습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상을 받으며 일하는 자유노동자의 생산성은 노예와 비교할 수 없이 높았습니다. 이로 인해 노예의 필요성과 가치는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종교인들은 노예 제도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곧 국민적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정치권을 움직여 1807년 대서양 횡단 노예 무역을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1833년 대영 제국 내 모든 노예를 해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영연방 일원이었던 남아공도 본국의 결정에 따라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모든 노예가 곧바로 해방된 것은 아니며 4년간의 계약 노동인 견습을 거친 후 해방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방된 노예들은 저임금의 비천한 직업만 얻을 수 있었고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는 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도시의 변두리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케이프타운 시그널힐 언저리인 복합은 해방된 말레이 노예들에게 여러 가지로 편리한 지역이었는데 직장이 있는 도심과 가까워 출퇴근이 가능했고 농장에서도 멀지 않았습니다. 또한 1794년 남아공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아월 모스크가 이곳에 있어 종교를 구심점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기에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당시 보옥합 지역의 부동산은 해방된 노예들에게도 적당한 가격이라 동남아 출신 무슬림이 모여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해방 노예들은 자유를 만끽하고 이를 표현하고 싶어 했으며 이는 곧 집을 밟고 생동감 있는 색으로 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민들의 강한 공동체 의식과 문화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쳐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밝은 색상은 라마단을 마치고 하지 순례를 완성하는 이슬람 축제인 아이드 때 집과 동네를 화려한 색으로 장식하는 이슬람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보컵의 화려한 색채는 그들만의 것이었습니다.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로 인해 인종별로 주거지가 나누어져 외부인이 복합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4년 극단적인 인종 분리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가 끝나면서 대전 한기를 맞이했습니다. 외국인의 관광 목적 입국이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자에게 복합의 화려함은 곧바로 어필되었고 복합 여행을 다룬 여행 잡지와 가이드북이 등장했으며 원색의 알록달록한 집과 자갈길이 디지털 미디어에 노출되자 세계 여행자들이 주목했습니다. 여행자들은 화려한 색감의 집들과 자갈길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분위기에 매료되어 더 많은 여행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복합 주민 약 10,000명 중 70%가 무슬림으로 말레이계가 가장 많으나 최근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상승하고 생활비마저 올라 서민층인 말레이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합의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냈음에도 돈 많은 외부인과 자본이 부동산을 싹쓸이하고 가격이 폭등하자 견디지 못한 채 떠나는 말레이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요즘 명성을 얻는 곳곳에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난 것입니다. 남아공 정부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막기 위해 복합을 유산보호 오버레이 구역으로 지정하여 건물 철거와 변형이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노력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기 시작했으나 결과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아름다운 마을이지만 이곳의 안전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복합 지역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매치기, 가방 날치기가 간간히 발생하고 있으며 자칫 길을 잘못 들어 위험한 지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가 진 야간의 여행을 목적으로 이곳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평소에도 으슥한 곳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이드 투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자유여행자를 위한 가이드 투어가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롱스트리트에 있는 시티 사이트싱 다운타운 투어 오피스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간마다 무료 워킹 투어가 출발합니다. 여행자는 가이드에게 의무적으로 팁을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정해진 팁은 없지만 저는 200랜드, 동행했던 독일인은 100랜드를 주었지만 가이드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90분간 진행되는 워킹 투어를 진행한 가이드는 참여자가 2명에 불과했지만 성실하게 설명했고 여행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재미있는 전시장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곳 전통 음식인 말레이 음식 문화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보캅 콤부이스라는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만든 보보티 시식의 기회도 제공해 주었는데 무료임에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유명 방송인이 방문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 곳입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이곳에서 점심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여행을 계획하면서 혼자서 이곳을 여행할 엄두가 나지 않아 건너뛰려 했습니다. 그러다 이곳저곳 정보를 찾던 중 무료로 진행되는 가이드 투어를 찾았고 100% 만족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자유여행으로 케이프타운을 여행하면서 안전하게 복합에 다녀오려면 무조건 이용하세요. 만족할 것입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케이프타운의 상징 테이블 마운틴과 개인 자유여행자에게 최적화된 시티사이트 투어 이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